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위에 뭔가 이렇게 네모난 게 톡 튀어나온 게 있는데요. 여기도 건물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뭔가 네모난 게 톡 튀어나왔죠. 네, 그래서 여기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 키예프에 있는 큰 창고인데요. 전직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소유한 초콜릿 공장의 그 창고라고 합니다. 그 창고에 미사일을 맞아서 이제 연기가 나고 있는 그러한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뚜두두두두두 여기 로션이라고 써 있고 여기 창고 같이 생겼죠. 지붕도 이렇게 생겼고 이 장소는 네 여기 요 이제 요거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예프 지역에 있는 여기 여기에 있는 초콜릿 창고. 러시아는 왜 이 초콜릿 창고를 부시는 것일까요? 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초콜릿을 먹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것일까요? 네. ISW 지도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건물에 이제 위치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수메 지역에 변화 없고 볼찬스크 변화 없고 쿠피안스크 여기 요 밑에 여기 파란 거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군이 진출한 곳 되찾은 곳 나오고 있고요. 리만 크라스나 리만 지역 변화 없고 시베르스크 여기 차소비아르 근처인데요. 빨간 거 러시아군 빨간 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프카 또 빨간 거 러시아 거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그 저기입니다. 도네츠크 여기 빨간 거 나와 있고 그다음에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변화 없고 굴리아이폴리에 여기는 자보리자 지역이죠. 빨간 거 2개 나왔고요. 그다음에 헤르손 변화 없습니다. 네, 이 영상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뭔지 한번 볼까요? 제11 근해경 공군 및 방공군 동부부대 소속 항공대가 고르케 류치코의 콤소몰스코의 마을 인근 브레메프스코의 방향 적진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 영상은 어제 러시아가 또 뭔가 인공위성을 잔뜩 싣고 우주로 발사체를 날리는 데 성공했다는 그러한 영상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네. 러시아 우주군은 소유주 21B 로켓으로 군사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를 위해 여러 대의 우주선이 궤도에 진입했으며 현재 완전한 작전 통제하에 있습니다. 보안이 삽들이 아주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거 같아요. 그 X 스타링크 그거 막혔잖아요. 그래서 아마 통신위성 같은 거 쏘는 거 아닐까요? 군사용? 네, 18세 우크라이나 청년들은 귀국하여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 은퇴한 독일 장군 롤란드 카터 마지막 우크라이나까지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내비둬.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남이 나라 이래. 우크라이나 참전 영사 시모로주는 사람들이 군복무를 꺼리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불의와 거짓을 목격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패와 허울뿐인 싸움을 지적하며 고위 부패 관리들은 감옥에 가는 대신 해고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죠? 아니 이 나라에 내가 소속감을 못 느끼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가치를 못 느끼는데 왜 개인더러 누가 강제로 네 목숨을 어디다 바쳐라 저디다 바쳐라 강요할 수 있어요. 그죠? 미국 유타주 웨스트 조던 출신의 용병이 죽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너무 잘 진행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보니까 잘 안 되는 영어로 대략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 우크라이나 군인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어디다 묻었는데 거기를 러시아가 점령할 것 같아서 다시 파내고 있대요. 러시아한테 뺏기면 가족들이 그 군인 무덤에 가서 그 가볼 수 없을까봐 그 무덤을 다시 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나토의 공격적인 행태와 특수 군사작전 개시의 근본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나토는 금지된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순히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가를 편입시켜 세력을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삼켜 러시아를 공격하는 발판으로 삼아 군사기지를 폭파하고 러시아를 겨냥한 무기를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특수군사작전을 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 봐 읽어드리긴 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어느 쪽을 응원하는 것은 별로 그게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이기면 러시아가 나한테 돈을 주기로 했다. 그럼 난 러시아 응원하죠.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이기면 우크라이나가 나한테 돈을 준다. 그럼 나는 우크라이나 이제 응원해요. 근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나한테 돈을 한 푼도 안 주는 내가 왜 누구를 응원해야 돼?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건 어차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때려 죽이고 그걸 뺏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정의니 뭐 불의니 네가 잘났네 못나게 그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라브로프 이제 외무장관이 한 얘기 중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는 나토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연설한 것은 직접적인 개입을 위한 준비 신호라고 경고했다. 그러니까 리테 나토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연설한 것을 러시아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토가 직접 참가하기 위해서 이제 신호라고 준비 신호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러시아 측에서는. 폴란드 국가안보국장을 역임한 로만 폴코 장군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유럽군을 파병할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촉구했다. 폴란드는 이 전쟁 때문에 한국에서 최고로 무기를 많이 가져다가 무장한 나라인데도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싫어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그죠? 부차에서 정확히 누가 살해당했습니까? 러시아 외무장관 언론의 존엄성에 대해 언급하며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가 부차 사건 의혹에 대한 상세 정보를 요청했을 때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윤리적 기준 때문에 공개적으로 실명을 밝힐 수 없는 것입니까? 왜 이 문제는 누가 죽었냐고 죽은 사람 명단이라도 보여달라 그랬더니 이라는 벌써 발표를 했어. 얼마 안 됐잖아요. 이란 시위에서 뭐 몇만 명이 죽었다는데 이란은 지금 2,986명의 신원 정보를 공개했대. 근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부차 사건이 몇 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명단이 안 나오는 거야? 이거는 합리적인 그 이의 제기 아닙니까? 네, 이 영상은 러시아군이 이 뭐 조준경도 없고 이거 뭐지? 조준경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AK-74인가 그 총으로 드론을 떨어뜨린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총알이 그 개조탄이 있거든요. 이런 총에도 그 개조해서 총알을 넣으면 구슬 같은 거 그 몇 개를 한 5개 정도 넣어갖고 개조하는 총알이 있어요. 그걸 넣으면 이제 드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 아마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크라이나인 5명이 젤렌스키 폭력 배들을 피해 루마니아 국경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각각 자신들을 안전하게 루마니아 밖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안내인에게 약 1,500달러를 지불했다. 10,000불이면 한국 돈으로 1,5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와, 이 정도 돈을 지불하고도 실패했으니 이거 진짜 억울하겠다. 시베르스키 총사령관은 시베르스크가 우크라이나군에 함락된 것은 지휘관들이 총참모부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어. 이제 이게 언제적 일인데 이제서야 인정한단 말이야? 여기 시베르스크 함락된 지가 지금 넉 달도 더 넘은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제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포크롭스크보다 훨씬 더 전에 여기 함락됐거든요. 이제서야 인정하는 거야. 그럼 포크롭스크는 언제 인정하겠다는 거야 여기는? 헐. 네, 러시아의 그 중요한 장군 암살을 계획을 해서 누가 총으로 쐈는데 안 죽고 지금 병원에 가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알렉세이프 이 러시아 장군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그 협상 대표라고 합니다. 누가 했는지 짐작이 가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자기네가 안 했음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누가 했는지. 이분이래요. 러시아 정보 총국 제1부국장 알렉세이프 장군이 모스크바에서 총격을 당했답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런 경우가 과거에도 꽤 많았거든요. 근데 자기네 그 중요한 그 장군들, 군인들 경호를 어떻게 하는 건지 참. 그 러시아 내부에서도 그러한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선전 전문가인 것 같은데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선전 전문가인 바나조차도 알렉세이프 암살 시도의 배후에 키예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 같은데 우리 젤렌스키가 했을 거야 막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크라이나 측은 아님 우리가 한 거 아님 그런다고 합니다. 적군은 협상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핵심 협상가 중 한 명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라브로프도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가 이 협상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고 합니다.
극초음속 킨잘 미사일 하-59 그리고 드론이 기로보그라드에 있는 우크라이나 공군기지를 공격했습니다. 또 오늘도 공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죠? 드론. 오늘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의 첫 번째 물결이 우크라이나 레이더에 포착된 모습은 대략 이렇습니다. 예, 오늘도 러시아는 계속 공격하고 있죠. 예, 공습하고 있어요. Считаю, если это не пиздец, тогда что вообще? 네, 이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자기 집에서 보니까 아파트에 전기는 끊겼는데 가로등은 켜놨다고. 도대체 가로등이 왜 필요한 거지? 지금 우리 집에 전기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2026년 3월에 전쟁을 종식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로이터스 통신이 전했다. 그런데 이제 가능성이 없답니다. 근데 미국이 원하는 것이고 러시아는 러시아 여기 나오는데 키예프 한편 모스크바가 요구하고 키예프가 반대하는 도네츠크 지역 우크라이나군 철수 문제 그리고 기타 등등 문제 때문에 3월까지 그거 하기 힘들 걸 이러한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 그 예르막 잘렸죠. 젤란스키 인형 조종사. 근데 잘렸는데 그 배후에서 마쿠 인물로 계속 활동하고 있대요. 계속 만나고 있대요. 그걸 비선 실세라고 하나? 이제 정식으로 직책을 잘리니까 직책 없이 비밀리에 만나갖고 하던 일 계속 하고 있대요. 비선 실세로. 우크라이나 반부패국은 우크라이나 작전 지휘센터 과정에서 벌써 2억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수사를 하는 거야. 이제 이 나부가 이제 부패 경찰이고 FBI가 지휘하는 미국 부패 경찰이고 사포는 그거예요. 검찰. 아마 사프의 그 P가 프로세큐터 그런 거인 것 같아. 예, 계속 하고 있죠. 부패 혐의로 국경 경비대장 뭐 이런 수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왈랄랄 물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차이콥스키 오페라 뭐 이런 게 이제 공연되고 있대. 초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막 다 금지시키고 한국에도 러시아 무슨 발레단 와서 공연하기로 이미 돼 있었는데 막 취소시키고 그러지 않았나? 전 정권 때. 근데 지금 하고 있대요. 파리에서. 예. 러시아 발레 이런 거 공연한대요. 네, 나토군 리투아니아에서 나토군이 그 행진을 하는데 뭔가 어설프죠. 예. 역시 싸움을 잘하는 군대는 이런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싸움만 잘하고 총만 잘 쏘면 됐지. 뭐 제식 훈련이 뭐가 중요해. 이런 실용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이팅. 이거는 그 트럼프 사이트에 트럼프가 올렸다가 지운 건데 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그게 나와요. 이것 때문에 지웠대요. 근데 내용은 뭔가 하니 전자 개표기 그거 그 지난번에 트럼프가 떨어진 그 선거에 사용된 전자 개표기가 문제가 있어갖고 그게 부정선거라 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서 실험했을까? 한국 좋은 테스트베드라고 뉴스도 가끔 나오죠. 예, 한국에서 실험했을 것 같아. 제가 이걸 제 이론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어느 당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한 20년 전에 어떤 당에서 그 전자 개표기라는 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개표 기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숫자만 세는데요. 그때는 그 도장 찍은 거 확인을 해서 어디에 찍혔나까지 개표 기능이 있었어요. 그거 찾아보세요. 기사 찾으면 다 나와요. 개표 기능이 처음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개표를 정확하네 못하네 하고 막 그 반대편 당에서 막 뉴스 나오고 막 주장했거든요. 부정선거 그때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를 치렀는데 어쨌든 이겼어. 그 개표기 도입한 당이 이겼어. 그리고 그 다음 정권이 한번 뒤집힙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정권에서 또 투표를 했는데 또 이제 반대당이죠. 원래 이제 개표기 도입한 당이 있고 그 반대당의 정권이 뒤집혔는데 이 사람이 이제 투표를 했는데 그 부정선거를 했다고 의혹이 나와서 무슨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정확히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고 막 의혹 제기를 막 했는데 요즘에는 안 해. 그리고 나서 정권이 또 바뀌고 몇 번 엎치락뒤치락 한 다음에 다시 또 요즘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야 부정선거 얘기했는데 지금은 안 해. 지금은 개표 기능이 없고 숫자만 세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됐냐? 그럼 아예 개표기를 없애면 되잖아. 숫자만 세는 건데 왜 못 없애냐? 그럼 인정하는 게 되잖아. 개표기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원래부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개표는 그냥 하고 그걸로 그리고 서로 말을 안 하는 거지. 웃대가리 이거 주장하던 사람도 책까지 내고 하다가 지금은 얘기 안 해. 왜 얘기 안 할까? 자기네 대빵들이 그랬겠지. 야 그거 우리가 원조야. 우리가 임마 그거
파면 쟤네만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된통 걸려. 하지마 그랬겠지. 그러니까 지금 아무 말 안 하잖아.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이 그걸 막 떠드는 거야. 왜? 모르니까 걔네들은 양쪽 다 이걸로 해쳐먹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지금은 안 하고 있냐고? 하겠지. 왜? 오차범위 여론조사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만 오차범위 안으로 이제 조작을 하겠지. 하지만 왜? 그건 말을 못하지. 왜냐면 여론조사 오차범위 안에서 조작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기려면 여론조사 오차범위보다 더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 실험해 본 거야. 처음에 초기에는 넘어가. 근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니까 자꾸 따지니까 나중에 못 쓰는 거야. 지금 그거를 한국에서 실험을 해보고 어디에 적용했어? 미국, 그다음에 루마니아. 지금 나오고 있죠. 미국 의회가 루마니아에서 부정선거했다고 의회까지 인정하고 있어. 왜? 한국에서 실험해보고 이제 야 이거 초창기에는 쓸만하다. 근데 자꾸 하면은 이게 의혹이 되면은 못 쓰니까 한 번만 쓰고 말자. 이런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이지.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없죠 당연히. 근데 기사를 추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의혹을 가질 만한 정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빌 클린턴한테 앱스타인 그 관련돼서 무슨 저택에서 조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의회에서. 근데 빌 클린턴이 말한 내용은 뭐냐면 이걸 다 까야지. 다 까야지. 왜 일부만 까고 나한테 불리한 것만 까? 이러는 거예요. 그 다 까면 어떻게 돼요? 다 까면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러시아의 그 채널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 시절에 민주당한테 불리한 건 다 자르고 트럼프한테 불리한 것만 남겨뒀다고 그런 분석이 있었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다 까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트럼프한테 불리한 것도 그거 까라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까면 어떻게 돼? 다 까면 트럼프한테 불리해. 왜? 민주당에 불리한 건 바이든이 다 삭제했으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과의 회담에서 우라늄 농축 중단을 거부했습니다. 이란 측이 내일 협상 결렬 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단서를 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성 사진이 미사일 및 핵시설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건 명분 쌓기였네.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회담이 긍정적이었지만 미국에 대한 심각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냥 시간 끌고 명분 쌓기 위해서 이 회담하는 척한 것 같아요. 설상가상으로 미국과 이란의 무스카트 회담 종료 2시간 만에 미국이 이란의 석유 거래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모든 미국 시민에게 이란을 즉시 떠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거 전쟁 신호 아닙니까? 미국 국민 떠나십시오. 거기 우리가 폭탄 떨굴 겁니다. 핵폭탄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게 오늘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뉴스인데요. 레드필은 사실 블루필이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앱스타인 파일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앱스타인은 LGBTQ 애들한테도 돈을 기부하고 그다음에 그 LGBTQ 반대하는 애들한테도 돈을 줬다고 합니다. 이거 한국식으로 하면 얘가 메갈리아예요. 메갈이 뭐냐면은요. 페미나치 그 게시판 있어요. 페미 하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요. 한국식으로 따지자면 여기는 일베예요. 일베하고 페미나치는 서로 원수지간처럼 싸우거든요. 근데 앱스타인이 뭐라고요? 양쪽에다 다 돈을 줬어. 싸워라 이렇게. 이게 뭘까요? 제가 항상 주장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처음부터 이쪽으로 그냥 정직하게 가면 사람들이 반발할 것 같아. 그래서 반대편을 일단 키우는 거야. 그래 얘네들이 막 나쁜 짓을 해갖고 사람들이 학을 띄면은 그때 야 일로 가자 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했죠? 해겔의 변증법에 의한 정반합 어쩌고 저쩌고 그랬잖아요. 이런 이제 이걸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 얘기가 뭔지 나올 텐데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더 단순한 설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정치적 유도 기술이에요. 유도에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오른쪽으로 넘어뜨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일단 왼쪽으로 밀죠. 그럼 상대방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저항을 하잖아요. 그때 오른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넘어뜨리기만 하면 돼요. 상대방을. 그거예요 지금. 이 작전을 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적이 뭐냐? 목적은 이거죠. 종교 강요. 미국을 개독 파시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예? 기독교를 강요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런 거 뻔하니까 일단 페미나치를 키운 거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발광을 하면 어떻게 돼? 아, 저놈들 너무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 강요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종교 강요라고 말은 안 하지. 종교의 자유를 우리는 옹호한다 하면서 실제로 법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 종교를 강요하는 법을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강요 느낌이 안 나게 1.5배를 뭐 해야 된다. 평일날에 1.5배 임금을 줘야 한다. 그 종교 휴일날 그 안식일날 일을 시키면은 이렇게 종교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지만 점점 어떻게 해요? 법률을 막 강화하겠지. 그게 뭐예요? 개구리 냄비에다 놓고 개구리 냄비 속에 넣고 온도를 살살 올리는 거 그 작전이에요. 법률 그 기술자들이 하는 거. 어차피 한 몸에 달린 두팔 murder One government you all order